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만난 지 횟수로 3년째니까 25쯤? 저녁에 너랑 데이트를 하고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나를 불렀지, 거실로. 가방도 제대로 못 벗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거실로 불러서 앉히더니 너 진짜 아무런 가감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라. 너 남자 만나냐?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처음이었어. 그때 죽어도 아니라고 저같았지.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나한테 그런 걸 왜 물어봐? 라고 했더니 엄마 아빠는 아니 그냥 물어봤어. 알겠어, 네 말 믿을게 하고 상황이 종결됐고.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내가 스티커 사진 같은 거 좀 제대로 못 숨겨놔서 서랍 정리하시거나 뭐 그럴 때 눈에 띄어서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스티커 사진이었죠?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뭐 핫하고 찍고 있고 뭐 이러니까. 그거를 부모님한테 들킨 건가요? 엄마한테 들켰는데 엄마가 이제 그걸 아빠한테 얘기를 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거고. 어쨌든 첫 번째는 그렇게 넘어갔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아, 엄마 아빠도 일부 알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시작하게 됐지, 그때부터. 어서오세요. 애인이 굉장히 덤벙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쵸. 많이 덤벙대는 편이죠. 일단은 저희가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 사진을 보관하는 게 뭐 어디 가방이라든지 뭐 항상 들고 다니는 데라든지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그냥 서랍장에 보관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모든 부모님이 그걸 다 확인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머님이 뭐 청소를 항상 하시고 그래서 서랍장도 정리를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집에 있는 서랍장에다 그냥 사진을 보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위험하게 보관하는 거 아닌가? 너무 가족들한테 공개가 안 될 거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대충 보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언젠가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이제 올해 초에 누나가 집에 왔는데 이제 누나는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고 나는 당시에 본가에 살고 있을 때여서 일주일 정도 머무르다 갔나? 가족이 다 같이 이제 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집에서 저녁 먹는 자리였는데 아버지는 잠깐 맥주가 다 떨어져서 맥주를 사러 간다고 집 앞 편의점으로 내려간 상태였고 본가에는 누나랑 나랑 엄마만 셋이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누나가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근데 언제까지 얘기 안 할 거야? 너 나한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갑자기 해서 듣자마자 촉이 딱 나도 오니까 당황해서 이제 뭔 얘기를 해? 내가 뭐를 얘기해야 돼? 했더니 이제 누나가 야, 나 네 누나야. 내가 모를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나 네 유튜브 하는 것도 알아 라는 걸 이제 갑자기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아, 숨길 수가 없다 이거는. 이것까지 밝혀진 이상 아, 이건 빼박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부터는 숨기지 않고 어떻게 알았는데 그랬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떴고 봤는데 그냥 물구나무 서서 봐도 너였다. 그리고 그 전부터 이미 짐작은 했다. 어떤 짐작을 누나가 한 것 같아요? 너가 나한테 유화를 그려서 선물을 줬잖아. 근데 그 그림에서 저 멀리 해가 지는 수평선 바닷가에 사람 형체 둘이 서 있는데 이게 아무리 역광이어서 사람 실루엣을 검은색으로 칠해서 그렸다 한들 누나가 봤을 때는 너무 남자였대. 어떤 그림인지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뭐 그림은 이런 거고요. 그림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22년 8월 14일에 받은 그림이고요. 보시다시피 해가 지는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 2명의 실루엣. 이거로 누나가 눈치를 챈 건가요? 이걸 보고 누나가 너무 남자로 느껴져서 그때부터 그냥 아, 내 동생은 게이일 수 있겠다. 뭔가 게이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튜브로 마주쳤을 때 이제 아, 이거 누가 봐도 내 동생이고 아, 내 동생은 맞구나, 게이가. 애인의 누나분이 애인의 성향을 알고 유튜브를 하는 것까지 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때 카톡으로 아마 얘기를 하고 뭐 전화로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엄청 당황을 했죠. 그 당시 저희 유튜브가 한창 또 상승세기도 했는데 몇몇 개 영상이 썸네일을 조금은 자극적이게 만들었었죠. 사실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주변에 이거를 알아채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막연한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누나가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적잖이 당황했고, 그리고 제 얼굴이 공개되기 전에 내 팬티 색깔이 먼저 공개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커밍아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아예 빵 하고 터진 거는 너와의 자취를 선포한 날이었지. 이제 부모님한테 가서 내 친한 친구 한 명이 자취를 하는데 친구가 이사를 할 때가 됐는데 겸사겸사 나랑 같이 자취를 해서 좀 넓은 집에서 같이 지내보자고 한다. 그래서 본가에서 직장까지 거리도 머니까 같이 자취하면서 뭐 편하게 직장 생활하면 괜찮지 않을까? 나도 이제 독립도 하고 라고 했을 때 아마 수요일이었는데 부모님이 듣고서 한 얘기가 그 얘기는 주말에 하자. 아, 지금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내가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냥 뭐 그러든가 한마디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은 아니 이거는 너랑 주말에 얘기할 거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라고 해서 그날은 얘기가 일단락이 되었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뭔가 싸하다. 뭔가 알고 있다. 엄마 아빠 저 둘이 나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막 목요일 금요일한테도 너랑 저녁에 전화할 때 막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 뭔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 일단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사진 보관이나 이미 누나에게 그렇게 공개된 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봐서 저는 살짝 어느 정도는 그냥 공개돼도 그러려니 이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 고민을 같이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은 저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것 같네요. 당시에는 정말 도움이 안 된대요. 네, 그랬군요. 네.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주말이 됐어. 점심을 아무렇지 않게 먹으러 갔어. 근처 맛집 가서 점심 먹고 카페를 갔어. 빵 시켜놓고 음료 시켜놓고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야 이제 그냥 얘기해. 너 언제까지 숨길 거야? 라고 해서 갑자기 약간 했는데 이제 아빠도 맞은편에서 야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었다. 네가 같이 자취하겠다는 친구가 남자고 걔가 지금 너랑 사귀는 애니? 라고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고 상황 막 눈알 굴리면서 뭐 그러고 있었지. 눈알 굴리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러고 있었더니 이제 엄마가 툭툭 치면서 그냥 얘기해 우리 다 알아 라고 해서 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제 뭐 아버지는 너 그때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댔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 이제 아버지는 사실 아빠랑 엄마는 옛날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이래저래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는 나한테 계속 상처될 만한 말들을 쏟으시고 뭐 어떤 말들을 하셨나요? 난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넌 왜 그런 길을 가? 난 진짜 너 너무 꼴도 보기 싫다. 아빠의 감정이 막 쏟아지고 엄마는 옆에서 변호를 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얘들한테는 그냥 그게 원래 그런 거야. 얘네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린 지금 이해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는 옆에서 변호하고 아빠한테 막 나한테 쏘아붙이고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건 상처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당혹스러운 말이었는데 너 그러면 대체 성격은 어떻게 하냐? 그때쯤 많이 쏟아 부어진 상태여서 나도 이제 화가 나서 그런 식으로 대꾸하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재밌던 상황은 그 옆에 테이블 간격이 진짜 사람 한 명 지나갈 정도의 간격밖에 안 돼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들었을 거야. 나 같아도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한바탕 태풍이 지나가고 상처만 남고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그 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방문을 닫고 내 망침대에 누워서 그냥 뇌를 빼고 있었어. 그때부터는 그냥 생각이 하기 싫어서 뇌를 빼고 핸드폰을 그냥 계속 누워서 보고 있었고 그러면은 그동안 애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야 결국 말했다. 조졌다.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방에서 카톡을 이렇게 저한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애인이 힘들어하는 모습, 힘들어하기보다는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안 좋았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제 이야기가 잘 안 풀렸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었고. 이제 한 오후 한 6시, 7시쯤 됐나?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 방문을. 엄마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이 열리니까 아빠가 들어와서 속으로 뭐야, 왜 아빠가 들어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마디가 야, 저녁 먹으러 가자.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나도 아무렇지 않게 뭐 먹을 건데?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치킨집 가서 치맥이나 하자. 그래서 그래 하고 나갔지. 아빠랑 엄마랑 이제 내가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눴던 뭔가 얘기나 생각 정리?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버지는 그때부터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자기는 그 카페에서 나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아버지가 된 도리로서 자식을 평생 안 볼 자신은 없다. 뭐가 됐든 나는 아버지로서 일단 너를 존중하겠다. 그렇게 돼서 이제 나도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존중은 하는구나. 내 아들이 게이라는 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싫지만 그래도 너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게. 네 얘기를 좀 해봐.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긍정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럼 어느 정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포용적인 행동으로 보이신 거죠. 비교적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노력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이런저런 질문들이 들어왔지. 친구는 몇 살이니? 그 친구는 직업이 뭐니? 그 친구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니? 이름은 뭐니? 친구는 성격은 어떻니? 그리고 누님이랑 어머님은 애인의 사진을 보셨다는데 반응은 어떠셨나요? 잘생겼대. 그렇군요. 뿌듯한 표정 짓지 마. 아버지는 아직 안 보셨나요? 아빠도 봤을 텐데 아빠는 아무 얘기도 안 해. 이렇게 힐끗 보고 그냥 입국 딱 그냥. 사실 그 이후에도 별별 얘기는 더 들었어. 이런 사건이 있은 뒤에도 정신병원을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엄마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아버지가 뭐 그런 건 어때? 라든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나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면 나는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이 나도 들어서 그때부터는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를 공격해온다는 개념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엄마 아빠는. 대수롭지 않았어 그때부터는. 저번에도 한번 어머니 아버지 누나 나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누나랑 나랑 엄마랑 너랑 관련된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저쪽 방에서 나오면서 막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개방적인 가족이었지?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주제인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만 얘기해 이런. 근데 이런 것부터가 사실 나는 긍정적이라고 봐. 어쨌든 억압적인 분위기라기보단 그만 얘기하자 이 정도의 스탠스고 이런 거면 나는 앞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것 같긴 해. 저는 약간 부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커밍아웃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 커밍아웃을 한다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이 정말 순탄하게 또 포용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희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새로운 꿈이 또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조카가 있으시잖아요. 사진으로만 계속 보고 영상으로만 계속 보고 그랬는데 귀여운 조카를 실제로 볼 날도 있겠다 뭐 이런 소원이 또 생기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아마 조카한테 아저씨 소리 들으실 거예요. 삼촌 제외하고는 다 아저씨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라고 생각해 당분간은. 뭐 그 먼 훗날까지는 사실 내가 예측 못하겠고 그럼 애인과 가족과의 만남이 조만간 올까요?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오지 않을까. 본인의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추후 어떻게 될 일인 건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집안 분위기도 저희 집은 아들만 또 둘이란 말이죠. 뭐 제가 또 첫째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뭐 많은 첫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크시죠. 그리고 손자, 결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추석 때쯤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직 커밍아웃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아직은 좀 용기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에 대한 생각은 못했고 들켜서 생긴 일은 없고 제가 직접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현상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처럼 커밍아웃을 하게 된 사람이나 아니면 앞으로 커밍아웃 할 계획이 있거나 커밍아웃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줄 말이 있다면? 사실
뭐 딱히 해줄 말은 없어. 이게 내가 뭐라 해준다고 해서 그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들의 상황을 난 전혀 몰라서 내가 섣불리 사실 말해줄 수 있을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나는 대책이 없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커밍아웃이 된 거라 그냥 정말 힘들겠다, 고생이 너무 많다, 그래도 나는 너를 응원한다, 이 정도. 이렇게 커밍아웃을 잘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아직 많은 고민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얘기를 살짝 하자면은 그래도 자식이니 부모님으로서 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가족이라는 관계가 결국에는 수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니까 너무 큰 염려를 안 하면 좋겠다, 안 하고 싶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잘 될 거다, 저도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받네.